나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지켜봤다. 사업을 하며 손잡았던 사람도, 등을 돌린 사람도 모두 내 인생의 교과서였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다. 목소리가 크고 말이 빠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정말로 무서운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그들은 화를 내지 않는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간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나는 그런 사람을 삼성상해 시절 대구에서 처음 만났다. 함께 장사하던 거래처 사장은 늘 웃고만 있었지 한마디의 불만도 없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사람은 내 거래처를 통째로 가져갔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계산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큰 소리보다 더 두려운 건 바로 조용한 시선이다.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머릿속에 냉정을 쌓고 정확한 순간에 움직인다. 그때는 이미 절반이 끝나 있다. 이건 정치 이야기도 재벌의 이야기만도 아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웃 사이에서도 똑같이 벌어진다. 회의에서 조용히 듣기만 하던 직원이 다음날 한 장의 보고서로 모든 결정을 뒤집고, 아무 말 없이 미소 짓던 상사가 인사이동을 정하고, 온화해 보이던 친구가 어느 날 관계의 선을 명확히 긋는다. 이 사회는 목소리 큰 사람보다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라. 말이 없다고 부드럽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주도권은 넘어간다. 이 영상에서 나는 내가 직접 겪은 사람들 중 가장 다루기 어렵고 가장 배울 것이 많은 5부류의 인간형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한 걸음 늦게 보면 이미 다 끝나 있다. 이 5유형을 알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관계에서 휘둘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더 단단해진다. 당신은 주변에 조용한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지금부터 내가 평생의 경험으로 얻은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5부류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놓치지 마라. 이건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지혜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라.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장사꾼, 공장장, 기술자, 임원, 은행가까지. 그중 가장 무서운 사람은 큰 소리 치는 사람도 화내는 사람도 아니었다. 오히려 늘 미소를 짓고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던 사람이었다. 내가 삼성상해를 처음 열었던 1938년 대구 남성로 시장은 하루가 전쟁이었다. 아침마다 트럭에 생선, 건어물, 쌀, 면직물을 싣고 거래처를 돌았다. 그 시절엔 누가 더 큰 소리로 외치고 누가 더 빨리 움직이느냐가 이기는 법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목청이 큰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 믿었다. 그런데 이상한 거래처 사장이 있었다. 그 사람은 항상 웃었다. 회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 한마디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순하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 후 내 거래처 몇 곳이 그 사람에게 넘어갔다. 내가 알았을 땐 이미 늦었다. 그는 나보다 말을 적게 했지만 행동은 더 빨랐다. 내가 손님을 설득할 때 그는 이미 계약서를 써두고 있었다. 내가 계산기를 두드릴 때 그는 신용장을 확보해두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장부를 덮으며 이렇게 적었다. 큰 소리보다 무서운 건 조용한 미소다. 그때 처음 알았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계산이다. 사람은 소리를 내며 감정을 비운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은 감정을 시키며 데이터를 쌓는다. 그들은 화를 내지 않고
다음 수를 생각한다. 그리고 그 한 수가 당신을 완전히 뒤집는다. 세월이 흘러 나는 삼성전자를 세우고 수많은 임직원을 거느리게 됐다. 회의 때마다 목소리 큰 임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주장했다. 이건 절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옆에 조용히 앉은 한 사람을 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모든 발언을 메모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정확한 수치와 근거로 모든 의견을 정리해 왔다. 그리고 결론은 어제 가장 크게 외치던 사람의 주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다시 느꼈다. 조용한 사람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준비로 이긴다.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싸움을 피하지 않는다. 대신 시간을 선택한다. 그들의 침묵은 관망이 아니라 분석이다. 감정으로 달아오르는 순간에도 머릿속에서는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가 감정으로 움직이는 동안 그들은 사실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뿐만이 아니다.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똑같다.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던 배우자가 어느 날 조용히 짐을 싸서 나간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을 정리해 왔던 것이다. 이웃 중에도 있다. 항상 웃으며 괜찮습니다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운다. 그들은 감정을 쌓지 않는다. 대신 증거를 쌓는다. 그게 무섭다. 젊은 시절 나는 감정으로 일했고 나이 들어서는 기록으로 일했다. 그리고 결국 깨달았다. 기억보다 기록이 세다. 감정으로 부딪히면 결국 후회만 남는다. 하지만 기록으로 정리하면 싸움 없이도 이긴다. 그래서 나는 삼성의 모든 회의에서 늘 같은 말을 했다. 감정은 잠시지만 기록은 남는다. 말은 짧게 기록은 길게 남겨라. 감정으로 밀어붙이면 순간은 이긴 듯하지만 조용히 준비한 사람은 마지막에 모든 걸 가져간다. 그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의 방식이다. 지금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늘 미소 짓고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얕보지 마라. 그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인다. 그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안에 있다. 내가 배운 것은 단 하나다. 조용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단단하고 느리지만 치밀하다. 그리고 언제나 이길 준비를 마친 사람이다. 두 번째 이야기다. 이번엔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말해보겠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겉으로는 착하고 겸손하고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약함을 진심이 아니라 전략으로 사용한다. 이들이 바로 가장 다루기 어렵고 조용히 주도권을 빼앗는 사람이다. 1960년대 내가 삼성물산을 키우며 해외 무역을 막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한국은 전쟁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았고 외화도 거의 없었다. 그 시절 나는 거래처 하나하나를 직접 찾아다니며 수출기를 열고 있었다. 그때 만난 한 협력업체 사장은 늘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 말은 마치 울음 섞인 간청 같았다. 나는 처음엔 그 진심을 믿었다. 그래서 작은 지원을 해주었다. 하지만 그 한 번만이 끝이 아니었다. 두 번째 부탁이 이어졌다. 세 번째 부탁이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나보다 앞서 협력사들을 모으고 내 이름을 내세워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그제야 알았다. 그가 내 도움을 구했던 게 아니라 내 권위를 이용하려 했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선의와 거래는 절대 섞지 마라. 감정으로 시작된 일은 반드시 흔들린다. 정을 앞세운 관계호도 무너질 때 더 깊게 무너진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그들은 공식 문서를 싫어한다. 대신 당신의 말을 정확히 기억한다. 그때 회장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저는 약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몰아붙이십니까? 이 한마디면 당신이 갑자기 가해자가 된다. 나는 수없이 이런 일을 겪으며 원칙을 세웠다. 선의를 지키려면 절차부터 세워라. 도와주더라도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라. 돕는다면 조건을 종이에 남겨라. 날짜, 책임자, 마감기한. 이 세 가지가 명확해야 선의가 오래 간다. 왜냐하면 감정은 변하지만 기록은 남기 때문이다. 이건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똑같다. 감정으로 돕는 순간 경계가 무너진다. 선을 지우는 순간 선의는 독이 된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라는 착각은 결국 관계를 파괴한다. 나는 그래서 늘 말했다. 선을 그어야 관계가 산다. 도움에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기준이 있어야 존중이 남는다.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항상 둘만 있는 자리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증인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부탁한다. 이번만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 부탁이 끝난 뒤엔 다른 표정으로 변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제3자를 두었다. 감정의 공간엔 거짓이 자라지만 투명한 눈이 있는 공간엔 거짓이 숨을 못 쉰다. 나는 인간의 약함 자체를 탓하지 않는다. 누구나 힘들 때가 있다. 하지만 약함을 연극처럼 이용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늘 마지막 순간에 울고 끝나면 아무 일도 없던 듯 돌아선다. 그들은 도움을 정의로 바꾸고 의무로 포장한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책임으로 남긴다. 그래서 나는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감정은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이 되면 위험하다. 누군가를 돕기 전 먼저 나 자신을 정리하라.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선택인가? 그 경계를 그려야 선의가 오래간다. 그게 내가 배운 경영의 기본이자 인간관계의 철칙이다. 조용히 약한 척하며 다가오는 사람일수록 마음은 부드럽게 하되 기록은 차갑게 남겨라. 그것이 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세 번째 이야기다. 이번에는 정의정리에 취한 사람에 대해 말해보겠다. 나는 평생 옳은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삼성의 경영 철학은 언제나 정도 얻다였다. 거짓 없이 신용으로 쌓아올린 기업. 그것이 내가 세운 삼성의 뿌리였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깨달은 게 있다. 세상에는 정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의에 취해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다. 그들에게 옳음은 도구가 아니라 무기다. 그들은 남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남을 굴복시키려 한다. 1970년대 초 내가 삼성전자 설립을 준비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한국은 산업화를 향해 달리고 있었고 많은 젊은 인재들이 이건 옳다, 저건 틀렸다며 열정적으로 싸웠다. 나도 그 젊은 기세가 좋았다. 하지만 문제는 정의가 고집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회의 때마다 한 젊은 과장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정확한 기준을 내세웠다. 이건 절대 품질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현실을 보지 않았다. 그땐 설비도 부족했고 기술도 미비했다. 모든 걸 완벽으로만 재단하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정의는 말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묵묵히 짊어지는 거야. 그 순간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나는 덧붙였다. 정의는 네가 들이대는 칼이 아니라 네가 견뎌야 하는 짐이야. 그 뒤로 나는 임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정의는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입으로 외치는 정의는 뜨겁지만 행동으로 지키는 정의는 무겁다. 사람은 뜨거운 말에 감동하지만
결국은 묵묵한 행동에 신뢰를 준다. 정의에 취한 사람은 상대의 상황을 듣지 않는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의 처지나 시점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내뱉는 정의는 결국 공감을 잃는다. 그리고 공감을 잃은 정의는 폭력이 된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정의가 강할수록 귀는 더 열려 있어야 한다. 듣지 않는 정의는 결국 독선이 된다. 그 독선은 조직을, 관계를, 사회를 서서히 마비시킨다. 정의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그 방향이 틀리면 사람을 구하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베는 칼날이 된다. 나는 그런 장면을 수없이 봤다. 나는 오라 라고 외치던 사람일수록 겉에는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옳은 사람보다 이해하려는 사람을 따랐다. 왜냐하면 정의는 차가운 머리로만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정의에는 온도가 필요하다. 온도가 없는 정의는 사람의 마음을 얼린다. 그렇다면 정의를 지키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정의는 경쟁하는 게 아니다. 누가 더 깨끗한가, 누가 더 순수한가를 따지는 순간 정의는 이미 싸움이 된다. 그 싸움의 끝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정의로운 사람일수록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한다. 선이 있어야 그 정의가 무너지지 않는다. 선 없는 정의는 결국 모두를 집어삼킨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정의는 불태우는 게 아니라 오래 지켜야 하는 것이다. 불태우면 주변이 타지만 지켜내면 길이 남는다. 당신 주위에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늘 옳다고 믿는 사람, 그들은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말도 정확하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지배다. 정의는 칼이 아니라 등뼈다. 칼은 휘두르면 부러지지만 등뼈는 몸을 세운다. 진짜 정의로운 사람은 상대를 꺾지 않는다. 대신 시간으로 설득한다. 그게 내가 배운 정의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다. 이번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즉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 말해보겠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과 일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칭찬에, 또 어떤 사람은 불안에 흔들렸다. 하지만 정말로 강한 사람은 그런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1960년대 후반 내가 삼성전자를 세우려 결심했을 때였다. 주변에서 수없이 들려왔다. 회장님,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한국의 전자산업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흔들리지 말아라. 남이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면 된다. 그때 곁에 있던 몇몇 임원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내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냉정하게 말했다. 회장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기술이 부족합니다. 자본은 이렇게 보완해야 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과 근거로 말했다. 이런 사람들과 일하면 마음이 편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의 기준이 명확하다.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꺼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된다. 그들이야말로 조직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사람이라는 걸 나는 젊은 시절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려 했다. 성과, 실적, 매출.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됐다. 진짜 귀한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 기준은 화려하지 않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일은 시작했으면 끝낸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간다. 이 세 가지 원칙으로만 살아간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시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일본과의 협상 자리에서 손해가 큰 조건을 제시받았다. 일본 쪽에서 말했다. 지금 서명하시면 당장 기술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서둘렀다.
하지만 그 임원은 끝까지 말했다. 계약은 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그 한마디 덕분에 며칠 뒤 계약서의 함정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는 감정이 아니라 질서와 원칙으로 움직인 사람이었다. 나는 그때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온도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차갑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정이 아닌 책임감으로 관계를 지키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 그들의 말은 짧지만 믿을 수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했다. 감정으로 가까워질 수는 없어도 신뢰로는 평생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선 언제나 같은 온도가 느껴졌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이 많건 적건 그들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과 일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소통하라. 그들에게 정으로 매달리지 말고 신뢰로 맞서라. 그럼 그들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동료가 된다. 세상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 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시끄럽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 끝까지 자기 길을 간다. 그 길 끝에는 결과가 남고 신뢰가 쌓인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다. 이번에는 잃을 게 없는 사람, 즉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위기와 사람을 겪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다루기 힘든 상대는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바로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다.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설득도 통하지 않는다. 1970년대 후반 내가 전자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울 때였다. 그 시절 한국 경제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었고 경쟁이 치열했다. 그때 내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무언가를 지켜야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이미 모든 걸 잃은 사람. 전자는 신중했다. 신용을 지켜야 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후자는 달랐다. 이미 잃을 게 없기에 모든 걸 건다. 그들은 계약을 깨는 것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이 설 자리를 불태워도 상대를 끌어내릴 수 있다면 망설이지 않는다.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새로운 반도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협력사 중 한 곳이 문제를 일으켰다. 납품이 늦어 손해가 커졌는데 내가 직접 사장을 불러 이야기했다. 이건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회사를 폐업시켜버렸다. 남은 건 책임도 신용도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신용도 체면도 미래도 없었다. 그런 사람에게 이성적인 설득은 통하지 않는다. 그때 나는 깊이 깨달았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멈출 수 없는 사람이다. 그들을 정면으로 막으면 함께 부서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파멸을 각오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리를 건너며 불을 붙인다. 당신이 그만하라고 말할 때쯤엔 이미 뒤돌아갈 길이 없다. 그런 사람과 마주하면 감정으로 대하지 마라. 분노로 맞서면 당신의 체력만 소모된다. 설득하려고 하지도 마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대화가 아니라 거리다. 나는 위기 때마다 이렇게 했다. 그들과는 직접 맞서지 않았다. 항상 제3자를 두었다. 감정은 감염되지만 기록은 감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문서화하고 공개된 자리에서만 이야기했다. 그게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이었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늘 말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나서지 마라. 그건 네가 신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건 인간적이지만 그 연민이 너를 끌어들이면 함께 무너진다. 물론 기회가 있다면 도와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 안에서, 경위 안에서
선 안에서 도와야 한다. 감정으로 돕는 순간 너는 그 사람과 같은 위험선에 서게 된다. 세상에는 불행히도 모든 걸 잃고도 여전히 싸우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정의를 말하지만 그 안엔 복수가 있다. 그들은 도와달라 하지만 그 안엔 조종이 있다.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그게 현명함이다. 나는 인생에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다. 그리고 그때마다 배웠다. 사람은 이런 게 많을수록 차분해지지만 이럴 게 전혀 없는 사람은 무섭도록 뜨거워진다. 그 불은 논리로 꺼지지 않는다. 시간과 거리로만 식는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정리했다. 잃을 게 없는 사람과는 맞붙지 말고 시스템으로 막아라. 문서로 남겨라. 그리고 반드시 거리와 시간을 둬라. 그게 내가 수십 년 동안 기업을 지켜온 생존의 원칙이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다. 진짜로 무서운 건 상대가 아니라 나의 방심이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고 조직을 이끌고 위기를 넘기며 단 하나를 배웠다. 무너지는 이유는 언제나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나의 방심 때문이었다. 나는 삼성 상해 시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다. 경쟁자들은 많았고 상황은 늘 불안정했다. 하지만 정작 내 거래가 무너진 날을 돌이켜보면 그건 상대가 나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방심한 순간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의 성격을 분석하고 약점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건 상대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느슨함이다. 그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업에서도 똑같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적보다 더 무서운 건 자만이다. 적은 내 앞에 있지만 자만은 내 안에 있다. 적은 외부에서 공격하지만 자만은 내부를 썩게 만든다. 조용한 사람,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 정의에 취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잃을 게 없는 사람. 이 5부류는 분명 까다롭고 위험하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그들을 얕보는 순간이다. 그 한순간의 자만, 그 한마디의 설마가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린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전자산업을 막 시작할 때 일본의 한 기업인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반도체는 너무 위험한 사업입니다. 돈도 기술도 인력도 없는데 왜 그 길을 가십니까? 나는 잠시 웃고 이렇게 대답했다. 위험을 피하면 성장도 없다. 나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신 방심은 두려워한다. 그때부터 나는 작은 일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회의록 한 줄, 부품 하나, 납품 일정 하나까지 기록했다. 모든 성공은 디테일에서 결정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관계가 무너지는 건 싸워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부터다. 그때부터 선이 흐려지고 기준이 무너진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모든 게 달라져 있다. 나는 그래서 늘 말했다. 관계는 온도로 망가지고 예의로 지켜진다. 사람은 감정으로 깨지지만 경의로 지켜진다. 경의란 지금까지의 과정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 과정을 기억하면 선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선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간다. 나는 평생 기업을 하며 배웠다. 세상은 소리 큰 사람보다 조용히 기준을 지키는 사람에게 길을 내준다. 신뢰는 말로 쌓는 게 아니라 자세로 쌓는 것이다. 사람을 움직이려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자세를 바로 세워야 한다. 조용히,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살아라. 그게 내가 남긴 마지막 교훈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사람 사이에서 끝까지 신뢰를 남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진짜로 무서운 건 상대가 아니라 나의 방심이다. 보이지 않는 그 방심이 당신의 신용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관계를 흔든다. 오늘도 누군가는 당신의 조용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항상 준비하라. 기록하고 정리하고 선을 세워라. 그게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다.
이제 마지막이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느꼈을 것이다. 진짜로 무서운 건 상대가 아니라 나의 방심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마지막 결론을 전하고 싶다. 그건 바로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은 목소리 크다고 강한 게 아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없이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들은 싸우지 않는다. 대신 기다린다. 그들은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준다. 삼성상해 시절 나는 장부를 손으로 썼다. 한 줄의 글에 한 푼의 차이도 그냥 넘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지나치게 꼼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꼼꼼함이 나를 지켜줬다는 걸 안다. 그게 바로 기준이었고 나의 신용이었다. 내가 늘 말하던 철학이 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이건 단지 회사의 문구가 아니었다. 사람에게도 관계에도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신용은 곧 약속이고 약속은 곧 기준이다. 그리고 그 기준을 조용히 지키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나는 1938년 대구의 작은 상해에서 시작해 1970년대 전자와 반도체까지 오직 원칙 하나로 걸어왔다. 화려한 말도 요란한 행동도 없었다. 그저 기록하고 확인하고 약속을 지켰을 뿐이다. 그 결과 신뢰가 남았고 그 신뢰가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다. 세상은 시끄럽다. 누구나 정의를 외치고 감정을 내세운다. 하지만 결국 오래 남는 건 조용히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들은 감정보다 경위를, 말보다 기록을,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한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세를 바로 세워라. 그 말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리더로서의 책임,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품격이다. 오늘 내가 전한 5 부류의 사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 정의에 취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잃을 게 없는 사람. 이 5 부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간의 거울이다. 그들을 피하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그들로부터 배우면 당신의 시야가 넓어진다.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보이기 전에 정리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그게 나를 살렸고 회사를 지켰다. 조용히 준비하고 차분히 움직이며 끝까지 신용을 지키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강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한번 다짐하라.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겠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를 표현하시겠습니까? 댓글에 남겨주세요. 조용한 강함, 기준을 지키자. 신용이 힘이다. 방심하지 말자. 이 중 하나를 남겨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짧은 한마디가 이 영상을 완성시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이라면 아마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병철 회장이 평생을 걸쳐 전한 메시지는 단순하다. 조용히 기준을 지키는 삶, 말보다 행동, 감정보다 경의, 소음보다 신뢰. 이 4가지를 기억하라.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에 작게나마 기준이 되었기를 바란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바꿀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다. 감사합니다.